네, 시사 해설 시간입니다. 이 사고기 에어에이시아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팀이 사고기의 동체 파편과 또 사체들을 발견했는데요. 일부는 이미 인양을 마친 상태입니다. 수색 당국은 이 파편이 사고기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 현황과 또 사고 원인 규명 작업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사고기의 파편과 사체가 확인된 것 불과 몇 시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수색 그리고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일 동안 아주 대대적인 수색을 해왔는데 이제 수색팀들이 그 사고기 흔적을 발견한 것이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사고기의 8501기의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서 불과 6마일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죠. 발견된 물체들은 이제 사고기의 동체 일부 부서진 거 파편, 그리고 이제 동체에 붙어 있는 그 탈출구 같은 거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 이 항공기가 이제 그 레드 앤 화이트 아닙니까? 붉은색하고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색깔들의 이제 그 파괴된 동체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이 파편이 자기 그 비행기라고 확인까지 했죠. 사체가 이제 인양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 보도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몇 구 뭐 어디서는 뭐 49 인양했다, 어디서는 뭐 2구다 뭐 이러기 때문에 네. 확실한 건 아닌데 몇 구 인양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현지에 이제 파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박들이 그 수색 작업하는데 이제 힘이 들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한밤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지 수색 구조 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보도는 그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 사체 그 신원 확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그 승객들의 명단이라든가 승객의 신원에 대한 것들을 병원에다 다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체가 오면은 누가 누구냐 이걸 이제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색팀들이 그 파편이라든가 사체 인양이 뭐 부분적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 해저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그 동체 제일 큰 게 그 안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또 한 가지는 혹시 서바이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존자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네. 보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으로는 뭐 지금 3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상으로는 얼마든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동체 내에 무슨 공기가 있는 그 에어 파켓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그리고 다행히 이 해역의 수온, 그 템퍼처가 낮지 않습니다. 열대지방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추락할 때 그 엄청난 그 동체가 그 충격이 뭐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혹시 기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죠. 이 사고 해역의 수심이 한 130feet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뭐 한 30에서 40m 정도 되니까 꽤 깊죠. 그러니까 수색대들이 지금 하는 것은 동체 그 주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파괴가 돼서 얼마나 많이 몇 조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블랙박스를 찾아야죠. 그렇죠. 어느 사고에서나.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해군의 그 전투함하고 구축함 2대가 이미 거기 가 있습니다. 해역에 도착을 했고, 쌈손이라고 그러는 이제 구축함이 돌아가 있고, 굉장히 쾌속정 그 신의의 전투함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현재 사고 지점에 가 있어. 현지 그 당국하고 코디네이션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동체가 이제 주 부분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건 거의 틀림이 없으니까 해저 수색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해저 수색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기술이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미국이 이제 하지 않겠냐. 근데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항공기 때도 썼던 거, 이제 그 잠수함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특수 수중 탐색선이죠. 그러니까 핑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박스에서 그 핑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청취 능력이 있는 장비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한 40m 정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 천상 미국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사고 해역에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인근 나라들의 선박 항공기들이 아주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가 지금 수색 구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동체 파편 발견 지점이 마지막 위치에서 불과 6마일 해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같은 사실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해상 사고 전문가들이 대개 이제 거기 초점을 맞춰요. 6마일 정도면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항공기 같이 많이 활공을 하면서 엉뚱한 지역에 빠진 게 아니고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을 거다 이거죠. 6마일이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뭐 이런 해상 사고에는 뭐 너무 많은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되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단지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추산됐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기상 악화, 스톰이 있었다는 거는 뭐 파일럿이 이미 지상 관제소에 보고를 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뭐 틀림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저속 비행을 했는데 양력 부족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포커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기관 고장이죠. 뭐 이 항공기가 뭐 큰 기계 덩어리니까 기계 고장이라든가 무슨 기타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상황은 뭐 어제도 잠시 정리해드렸는데 그거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륙 후에 36분경에 파일럿이 기상이 굉장히 그 악화된 것을 알고 고도 상승을 지상관제소에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관제소에서 얼마로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32,000피트로 가고 있는데 38,000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당시 관제소에서 No, 38,000에는 다른 항공기가 이미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곤란하다. 그래서 디나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관제소가 그냥 디나이하고 끝인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싱가포르 관제소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건 인도네시아 관제소고. 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한 10분 후에 다시 그 에어에이시아 8551을 불렀어요. 그래서 34,000 그러니까 34,000피트 정도까지만 올라가라. 이렇게 퍼밋을 줬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 비행기는 레이더상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46분에 다시 퍼밋을 줬는데 42분에 이미 레이더에서는 실종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이 기상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뭐 기상이 나빴다는 건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그 온보드 레이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체에 그러니까 비행기에 장착하고 있는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가 한 100마일 앞에 지점까지 보고 기상 관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스톰이라든가 온다든가 번개가 오면은 빨리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비행기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상 악화를 보고를 했는데 위험한 스톰이 있는데 이걸 피할 능력이 없었을까? 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지 않겠느냐? 레이더가 고장났을 리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로우 스피드 때문에 실속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로우 스피드로 가면 high altitude 고고도로 가면서 저속으로 가면 양력이 떨어져서 추락할 수 있다. 이런 theory예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36,000피트에서 406마일 정도 시속으로 가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떨어지고 잘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당시 저속이었다 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얼마나 저속이었을까? 또 어떤 관계자는 이 사람이 고도를 상승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승을 했다. 저속으로 가다가 altitude를 increase 하면 올리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조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런 그 어설픈 일은 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진짜 의문이 남는 것이 이제 이거죠. 36분에 관제소에다 보고를 했는데 42분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6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상이 문제든 기관 고장이 문제든 뭐 실속이 문제든 조종사가 비상 호출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에요. 6분이면 굉장히 긴 그렇죠. 시간이란 네.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짧은 뉴스,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 하는데 그게 5분이란 말이에요. 그 6분이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인데 그동안에 라디오를 하고도 10번 하고도 남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라디오를 안 했을까? 그 6분 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6분 전에 멀쩡하게 살아있던 커뮤니케이션이 고장났을 리도 없고 그 6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문이죠. 근데 이것은 뭐
블랙박스를 찾아봐야지 의문이 풀릴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관제탑을 다시 불렀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자, 테크놀로지가 뭐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 때마다 사고기의 위치 추적이 안 된다는 거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요새 SNS가 굉장히 네.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의 그 시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매번 사고 날 때마다 위치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 지금 우리가 셀폰 어디다 잊어버리면은 금방 찾잖아요. 그것도 위치 추적되죠. 그럼요. 네. 그다음에 나사에서 뭐 몇백만 년 광년 밖에 있는 별들도 촬영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에어에이시아 그 항공기 에어버스 그 항공기의 무게가 30만 파운드짜리예요. 엄청나게 큰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 비행기의 기체, 이 거대한 기체를 못 찾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가 계속 나는데 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못 하느냐. 자동차 GPS 우리가 열어놓고 가면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거 네. 못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2009년부터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가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2009년도에 그 에어프랑스 447이 대서양에 추락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실시간 추적을 하자, 아니면은 GPS 장착을 법률화하자, 의무화하자 그런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오버로드 되면 너무 많으면 분석하기도 어렵고 모든 자동차처럼 지금 비행기가 많은데 거기다 어떻게 이걸 다 장착하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이견이 뭐냐면은 코스트예요. 코스트.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장착하려면 그 장비도 사야 되고 그걸 운영해야 되고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항공사들은 지금 다 경비 절감에 지금 뭐 아주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조만간에 이제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기는 있겠죠. 항공기 사고 조사기관 이거 국제기관입니다. 네. 여기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지난 67년 동안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운 긴 세월이지만은 그동안에 실종된 여객기가 90건입니다. 90대.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 에어라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 빼고 그 여객기만 9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뭐 1년에 한 1.5대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쉽사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점을 찾긴 찾아야죠. 실종 케이스를 보면 금년이 최악의 해다. 지금 12월 달이지만은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 370이 있었고 에어에이시아 8501이 있었고 하나는 239명 탔고 이번 건 162명 탔고 그러니까 금년이 실종 여객기 케이스로는 2014년이 최악의 해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이 말레이시아 항공기는 뭐 지금까지도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색 작업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막연하죠. 지금. 예, 또 몇 년 후에 발견되는 경우 저희가 뭐 그 항공기 실종 역사를 보면 종종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자, 오늘 시사해설 시간에는 사고기 에어에이시아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이제 사고기 동체 파편 사체들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